부산 민주화운동 진영은 그냥 완전히 수도권과 호남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네네네. 보수적 유권자들의 어떤 민주보수를 그 상징하는 차원에서 부산 도전 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지역을 도전하기 이전에 네. 당이 네. 스펙트럼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봐요. 스펙트럼을 먼저 그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주보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의 민심들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TK보다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권위주의적 어떤 독재나 어떤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반발이 심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표를 찍어야 되는데 네. 3당 찍을 거냐 민주당 찍을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아니면 안 찍을 거냐 그냥 기권해버릴 거냐 이건데 민주당을 찍는데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요소가 네. 지난 정권 때의 어떤 실정들이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죠. 얼마 안 지났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할 여지가 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표를 찍어줬을 때 네. 민주당이 또다시 과거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물론 대북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 윤석열 정권처럼 이렇게 적대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제가 네. 계속 비판을 했어요. 예. 다만 근데 부산의 어떤 민심은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대북 관계에서 실향민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네, 예. 피난지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대북 관계에서 민주당의 기본적인 노선을 지키더라도 네. 북한이 어떤 그 안보 면에서 상당히 이제 그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안보 의식, 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경계, 네. 예,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상당히 전략적인 모습. 예. 이런 것들 그냥 너무나 낙관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좀 예. 믿을만한 믿음직한 모습. 예.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아마 충청도나 강원도 영서지방 정도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약간 중도 보수 색깔이 있는 지역들, 민주 보수들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천안이라든가 이런 그 충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반일 감정이 강하고 민주주의나 어떤 주체성이 강한 반면에 실제로는 또 보수화돼 있거든요. 또 지방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공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어떤 그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완전히 이동하진 않더라도 네. 상당히 유연한 모습.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한 태도. 그렇죠. 이게 그냥 상당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그냥 낙관적이기만 한 과거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 그냥 전략적이면서 냉철하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DJ 같은 경우 상당히 믿음직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정권 때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흔들렸던 것 같아요. 민주 보수 진영에서는 적어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믿음을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어떤 액션 네. 또는 이제 모토,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 있어서 현실성 있는 정책들. 그때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너무 나이브하게 조급하게 막 하다가 네. 사실상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건강한 자본주의를 추구해가는 그래서 시장 경제의 틀 속에서 네. 건강한 자본주의 추구해가면서 이런 중산층들의 개인적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 약간의 이미지 변화 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부산뿐만이 아니라 충청도도 그렇고 그 뭐 네. 누가 출마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메시지가 중앙에서 네. 당 지도부에서 네. 나왔을 때 네. 저는 이 민주보수가 움직인다. 네. 지금 민주보수들은 보면 심판을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표가 왜냐하면 너무 비민주적이거든요. 네, 너무 네. 반민주. 심판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를 심판을 그러니까 기권해서 할 거야? 아니면 민주당에 표를 민주당 줄 줄 거야? 3당 줄 거야? 예. 근데 이제 3당을 지켜봤는데 3당의 지금 성이 좀 안 차는 상황이에요. 근데 민주당을 주자니 그런 부분에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찍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을 믿음. 민주당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복당하게 되면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도움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그래도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아니 근데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겠죠. 지금 주말이 지났잖아요.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한 사실이 저희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된 거고, 너무 늦어지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결정이 나는 겁니까? 저는 뭐 빨리 이제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또 당원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좀 잘 결정하고 싶다. 그리고 대표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면 뭐 선거제도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당내에서 막 이게 탈당도 막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가 잘 일사불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가 정말 복잡하고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초선이다 보니까 이 다선들과 어떤 좀 기득권이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시원하게 못하는 점이 있구나. 아, 조율이 잘 안 되는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일사불란하게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좀 대표 뜻에 좀 반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겨운 부분이 있구나 하는 점을 봤어요. 제가 요새 이제 한 며칠 동안. 이재명 대표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저는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크게 관심 없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봤는데 제가 여기 이제 어쨌든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관심 갖고 보잖아요. 근데 정말 운영하기가 힘들겠구나. 굉장히 의원은 많고 거대한데 이게 뭔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순발력은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제인 것 같으세요? 그냥 이런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너무 중구난방인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들이 너무 강하고 이것이 이제 조율되는 중간 지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대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3선 이상쯤 되는 지도부 내지는 이런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조율을 좀 해나가면서 대표와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좀 유도해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약간 이렇게 힘에 부치고 있구나. 그리고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정치를 해왔던 의원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운동권 세력 같은 경우는 워낙 베테랑들 아닙니까? 권력 투쟁에 있어서는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비명이라는 분들도 지난 정권 때 핵심이들이기 때문에 정권도 잡아보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노련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이제 행정가로서는 경험을 많이 쌓으셨지만 이 정치권 안에 이 복잡다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련한 부분은 조금 굉장히 좀 힘겨울 수 있거든요. 또 나쁘게 얘기하면 좀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또 노회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득권이 없는 거죠, 정치권에. 그래서 그거를 저는 잘 몰랐는데 기득권이 없네? 이런, 좀 다르네? 옛날에 아주 베테랑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선의 국회의원들이 하던 거랑 그래서 행정가로서 훌륭한 많은 실적을 쌓으시긴 했지만 이제 이번에 대표가 딱 되면서 거기다가 대통령 주자로서 후보로서 매우 이제 치열한 한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겹구나. 그런데 잘해보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든 간에 뭐 저야 뭐 어떤 누구 개인보다는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양당제가 어쨌든 골간인데 한국에서 그런데 그 국민의힘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고요. 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럴 때 이제 제1야당이 바로 서야 되는데 제1야당이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이렇게 정말 국민적 민심, 지금 국민들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을 향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조금은 더 일사불란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움이 되면 좋겠다.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어떤 전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나라 발전을 바로 위해서. 서는데. 예. 네.